나타나지는군요. 따라서 남아있는 물은 몇 리터입니까? 1과 8분의 1리터입니다. 이와 같이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물의 양을 구해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좀 아쉽죠? 하나만 더요. 우리 기초 개념을 다지기 위한 문제에서 다음 주어진 것은 진분수의 뺄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이거 뭐냐면 마법 상자야. 그런데 이 상자 안에 8분의 6을 집어넣었더니 8분의 1만큼을 빼어서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고, 네모 안에 들어갈 걸 어떻게 구해요? 분모가 같죠. 이럴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적을 거예요. 분자끼리 빼어서 5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답을 8분의 5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내용들 확실하게 다져보았어요. 개념 쏙쏙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제목. 이때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첫 번째 개념과 제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가 바뀌었어요. 대분수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모든 덧셈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에다가 2를 더해주게 되고 또 4분의 3에다가 4분의 3만큼을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연수끼리 더했더니 그 합이 3이 되나요? 분수끼리 더하면 어때요? 4분의 3에다 4분의 3을 더하면 그 값을 4분의 6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분의 6은 가분수죠. 이걸 대분수로 바꿔요. 따라서 3 더하기 4분의 4는 1이 되는 거고 그랬더니 4분의 2만큼이 남게 되더라. 따라서 이 값을 4와 4분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학년 교과에서 약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2하고 4를 똑같이 2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답은 4와 2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약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답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약분을 배우지 않은 4학년 교과까지의 학습에서는 4와 4분의 2라는 형태로 그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그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심화학습을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덧셈 해결됐으니까 다음 또 다른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만나볼 것은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뺄셈이에요. 이런 경우만 알면 뺄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금 전에 덧셈에서도 어땠어요? 4분의 6을 1과 4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받아 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뺄셈을 하려고 봤더니 계산의 원리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죠. 5분의 1에서 5분의 4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자연수 부분에 있었던 1만큼을 받아내림해 주어야 해요. 따라서 3과 5분의 1이 변신을 한다. 자연수 부분이 3이 아니라 2로 바뀌게 되고 1만큼은 나와 있는 분수의 분모가 5이기 때문에 5분의 5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 5분의 1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2와 5분의 6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1과 5분의 4만큼을 빼어주는 겁니다. 이 다음은 쉬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를 분수끼리 빼어서 남아있는 것끼리 모아줄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 답은 1하고도 5분의 2만큼, 그러므로 1과 5분의 2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별표 친 부분이 대분수의 뺄셈에서 받아내림이 이루어진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모가 같은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진행해서 받아 올림이 있거나 받아 내림이 있는 경우만 잘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쉽게 접근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그 두 번째 내용에서 표현되는 문제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모두 쓰시오. 그런데 보니까 왼쪽에는요, 대분수의 덧셈의 문제가 주어진 거고요. 오른쪽에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셈해 둘 텐데, 그런데 자연수끼리 더하니까 그 값이 4가 되었고요. 분수끼리 더했으니까 이 값은 6분의 9라고 표현이 되죠. 사실 이렇게 표현되는 분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대분수 아니니까. 따라서 이거를 표현해 줄 때에는 5와 6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둔 채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좋아요. 왜냐면 3과 1을 더하면 이 값이 4가 되고요. 그리고 6분의 네모 더하기 5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수 부분의 수가 서로 같아졌죠. 어떻게? 4로 같아. 그래서 우리는 6분의 9하고 6분의 네모 더하기 5만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9보다 작다 네모 더하기 5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다가 0을 적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1부터 9까지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네모 안에는 1, 2, 3, 4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4 들어가면 9와 같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모두 써서 1, 2, 3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덧셈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덧셈 문제 해결됐으니까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아야겠죠? 자, 이런 문제 어때요? 문제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유사하다.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가운데 분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왼쪽의 분수 계산해서 나온 값보다 크고 오른쪽에 주어진 것 계산한 것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이 한 문제에서 분수의 덧셈과 분수의 뺄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미리 계산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러면 요거 볼까요? 1과 7분의 3 더하기 1과 7분의 6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수끼리 미리 더해야죠. 그랬더니 그 값이 2가 되고요. 요거는 7분의 9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2와 7분의 9는요. 3과 7분의 2로 이와 같이 표현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요.